음향을 다룰 때는 맨 처음에 물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전기전자공학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석에 대해서. 진동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체역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져서 그렇습니다. 실내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예, 층간에서는 거의 벽을 타고 이렇게 소음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참 재료를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위에 온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그리고 우리나라는 카펫을 안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쿵쿵거리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강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 3가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네. 그쵸. 휴대폰 있습니다. 휴대폰 또 TV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렇죠. 휴대폰, 텔레비전, 자동차. 그렇다면 이 3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품이라고 그래야 될까? 하나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스피커가 바로 휴대폰에도 있고요. 텔레비전에도 있고요. 자동차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산업에 있어서 스피커가 차지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스피커 안에 과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 사과나무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 모실게요. 이신열 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소장님 전문 분야가 음향공학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스피커 안에 과학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음향공학이라는 것이 뭐 더 좋은 스피커를 뭐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좋은 스피커를 만드는 것도 음향공학의 한 분야인데요. 네. 소리라는 것들이 스피커만으로는 다 될 수는 없고 여기서도 지금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가지만 이 건축 음향 특성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도 필요하고요. 네. 그것을 또 압축이라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총괄적으로 다루는 게 바로 음향공학이 다루는 분야입니다. 전 그냥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음향공학 속에는 어떤 세상이 숨겨져 있는지 강의를 박수로 청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은 바로 소리는 공기 중에서 압력이 변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동에 의해서 많이 생기겠죠. 우리가 모든 악기라든지 뭐 소음의 발생 원인들이 대부분 진동에서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진동이 아닌 상태에서도 소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뭔가 폭발을 해도 소리가 나죠. 그렇죠? 뭔가 전기 스파크가 막 일어나도 소리가 납니다. 예.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원천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사람의 귀에 들려야 되겠죠. 사람의 귀에 들리지가 않으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 그 소리가 인간의 고막을 통해서 들리는 거. 그리고 사람의 고막은 2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양기가 있습니다. 양기에서 고막을 통해서 수음된 음들이 이제 뇌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양한 음향 정보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음 과정. 그래서 발생해서 수음에서 그다음에 이게
정보를 얻는 모든 과정들을 다 다루는 학문이 바로 음향공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향공학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음향공학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향을 알려면요. 음향은 물리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뭐 파동, 뭐 입자 이런 거 배우시죠? 예. 음향을 다룰 때는 맨 처음에 물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전자공학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음향공학 그러면 스피커를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디오 기기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전기 제품입니다. 전기전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스피커를 이해하시면 자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석에 대해서. 전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 여기에 더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음악을 알아야 됩니다. 신경생리학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알아야, 그리고 기계학과에서 들어가는 진동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체역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학제적인 연구들이 다 뒷받침돼야 어쿠스틱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향공학 분야에 대해서 쭉 이렇게 크게 나열을 해봤는데 훨씬 더 많은 분야들이 있지만 크게 대표적인 것들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음향 분야입니다. 전기음향.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다양한 스피커들이 있고요. 마이크로폰들이 있고 믹서기들이 있고 음향 처리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뤄서 굉장히 고음질로 대출력으로 야외 공연 때 쓰는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해 연구하는 것들이 바로 전기음향 부분들입니다. 예. 예, 두 번째로는 오디오 신호처리 부분입니다. 예, 음향 신호처리라고도 하고요. 예. 네,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내 목소리 이외에 다른 소음들을 제거하는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시죠. 비행기 타시면 헤드폰을 딱 끼고 버튼을 딱 누르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MP3 플레이어라든지 스마트폰에 음악만 듣는 그렇게 그걸 갖다가 ANC라 그래가지고요. 예, 능동 소음 제거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MP3 기술이 있습니다. MP3라는 기술은 어떤 거냐 그러면 오디오 압축 기술이거든요. 오디오 압축 기술은 원래 시그널을 사람의 심리 음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양을 10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음악의 한 90%가 다 MP3죠. 예. 비트 수를 많이 할당하냐 적게 할당하느냐 그것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거는 사람이 못 듣는 그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 연구들이 MP3 예, 압축 기술이 있고요. 예, 다음은 음향 변환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전기 신호를 어쨌든 소리 신호로 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피커가 필요하겠죠. 또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마이크로폰이겠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향 변환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스피커하고 마이크로폰을 만드는 것들. 다음은 음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음성에 대해서는 음성도 음향 현상이죠. 그렇죠? 그게 음성 합성, 그다음에 음성 인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라는 것들은 이제 그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인식을 하는 부분들인데, 예, 우리가 말을 했을 때 시리 뭐 해줘 하면 이렇게 이제 기계가 인식을 해가지고 뭐 근처에 있는 맛집을 알려준다라는 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죠? 그게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음성 합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TTS라고 우리가 많이 읽는데요. 텍스트 투 스피치. 내가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게 기계가 로봇이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하철에서 뭐 지하철에 온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합성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여자 목소리처럼 남자 목소리처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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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소음 진동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밌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오디오라고 이야기하면 소리는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음 진동에서는 이 나쁜 소리 무조건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줄일 건가? 소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는 다 소음입니다. 예, 그걸 줄이는 학문이 바로 소음 진동입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 음향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건축 음향은 아주 아름다운 음악당을 짓는다든지, 예. 콘서트홀을 짓고, 뭐, 시애터홀, 다목적홀 이런 것들 짓는 것들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건축 설계물에 같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음향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악기 연구 아니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바이올린이 있는데 저거는 왜 저렇게 소리가 잘 나는 거야?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성덕대환 신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에밀레 종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소리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소리고 새로운 카테고리의 종입니다. 예, 코리안 벨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거는 끊일듯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사람의 심적인 치유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맥놀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연구들 대한 부분이 음악 음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중 음향은 이제 잠수함에서 이렇게 이렇게 소나 같은 걸 해가지고 저게 이렇게 잠수함을 이렇게 탐지하고 인지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음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음파. 예. 안경 닦을 때도 초음파에 살짝해도 담그시죠? 예. 그리고 또 뭐 초음파가 뭐가 있냐고 하면 아기 임신했을 때 이렇게 배 이렇게 보고 요즘에는 초음파 영상 장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몸속에 있는 사진을 소리로도 찍어내는 겁니다. 초음파는 음파거든요. 왜 초음파냐고 하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보다 좀 더 높게 사람은 2만 번 바뀌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근데 3만 번 바뀌는 소리 1초에 4만 번 바뀌는 5만 번 바뀌는 그런 소리를 넣어가지고 그 뱃속에 있는 영상을 얻어내는 겁니다. 애기 손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것들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 찌면 인체에 굉장히 해롭지 않습니까? 근데 초음파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초음파 관련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간략적으로 음향공학 분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향을 연구하는 데도 많이 없고 그러면 정말 산업적으로 이 음향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건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품은 바로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죠? 큰 화면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바로 음향 부품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걸 리시버라고 합니다. 그 스마트폰의 윗부분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스피커가 또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다라든지 뭐 게임을 한다라든지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아니면 벨소리 난다든지 알람 같은 거 내주는 밑에 마이크로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 하면서 벨소리 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벨소리 울리는 것들도 진동 모터이고 리니어 모터이고 그것도 스피커 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파수 음을 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마이크로폰인데요. 이거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내 목소리를 또렷하게 전달시켜주는 것들도 하나의 목표이고 또 주위에 있는 외부 소음들 같이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요. 보통 2개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들을 때 쓰는 이어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로 들어가긴 하지만 무선으로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음악을 듣는다든지 통화할 수 있는 블루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도킹 스피커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음향 관련된 앰플이라든지 신호 처리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관련된 업체들이 국내에 굉장히 큰 중소기업으로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음향 전공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런 회사에. 왜? 대학에 과가 없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디지털 TV가 있습니다. 예. 디지털 TV는 지금 우리가 CRT TV라고 그러죠. 배불뚝이 TV에서 예, 그 다음에 LED TV로 왔고 최근에는 뭐로 바뀌었냐고 하면 자체 발광 OLED 백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TV 두께가 4mm까지 줄어들었어요. 근데 4mm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TV를 그렇게 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뭐냐고 하면 바로 스피커를 1cm 이상으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TV 뒷모습을 보면 아시겠지만 얇게 오다가 밑에서 배불뚝이가 다 됩니다. 네. 그게 스피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웃긴 거는 그거를 우리나라 스피커 엔지니어들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고 그래서 LG 삼성이 얇은 TV로서 세계에서 뭐 디자인도 예쁜 부분도 있었지만 세계에서 곽강을 받게 되고 지금 TV를 1등으로 한 공신 중에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그 부분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다음은 건축음향 부분인데요. 요즘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요. 이거는 건축음향에서 다루는 분야거든요. 뭐 살인을 했다,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너도 소음 때문에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보복성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가지고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아주 살벌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왜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됐는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외부에서 소음을 있잖아요. 요즘에 창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차단시켜서 삼중 창호, 시스템 창호인들이 많이 발달돼서 실내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몇십 년 집 보면 대충 차 지나가고 뭐 딸랑딸랑 두부장수 아저씨들 소리 나야 이게 집 사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귀가 핑 돌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거든요. 그 속에서 위에서 누가 구르릉 했다. 그러면 이제 신나들고 올라가는 거죠, 위에 이제. 예, 그런 일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건축 음향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단열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예, 층간에서는 거의 벽을 타고 이렇게 소음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벽과 벽 사이에 어떤 참 재료를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위에 온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그죠? 온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카펫을 안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쿵쿵거리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온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 규제사항에서 1번이 뭐냐고 하면 바로 위에서 새는 내가 보일러 되는데 왜 밑에 집이 따뜻해야 돼? 그건 내가 못 봐줘.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 대한 부분이 층간소음이 되었을 때 좀 소홀히 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어떤 열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차단시켜주면서 층간소음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차단을 잘 시키는 그런 재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음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노럴 음향이라는 건데요. 바이는 두 개라는 뜻이고요. 오랄은 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귀가 두 개죠. 여러분들 밤에 이렇게 주무실 때요. 캄캄한데도 모기가 윙 날아가면 잡죠. 그 어떻게 잡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내가 잡긴 잡았는데 내가 어떻게 잡았지? 이거를?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모기가 날아가면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귀가 센스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양기사에 도달하는 소리의 크기차. 첫 번째, 그 다음에 소리의 시간차, 그 다음에 음색, 요 세 개를 가지고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은 3차원적으로 방향하고 거리를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거를 마이크로폰에 적용할 수가 없을까? 하는 게 바로 이 바이노랄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랑 똑같이 생긴 아바타 같은 이게 더미에도 마이크로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기에다가 직접 있잖아요. 내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기에다가 마이크로폰을 달아서 녹음을 한 후 투채널로 녹음하면 되겠죠. 귀가 두 개니까. 지금 다 투채널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다시 내 고막 위치다가 그대로 쏴주는 겁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직접 거기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이노랄 기술입니다. 그러면 바이노랄 기술이 왜 지금에 와가지고 이렇게 곽광을 받느냐? 그건 바로 개인형 오디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다 스피커로 들었죠? 좀 연세 되신 분들은 옛날에 결혼하실 때 1순위가 뭐였습니까? 오디오. 오디오 들고 탁 이렇게 미니콤프 척척척척척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나실 텐데요. 그런 시대 다 갔습니다. 지금 집에서 가족들이 음악 듣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 들고 다시 듣기. 지금 아마 2%도 뭐 다 다시 듣기를 해가지고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을 겁니다. 예. 그때는 그렇게 이어폰 헤드폰으로 들을 때는 바이노랄 기술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어폰 헤드폰으로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스피커로 들으면 효과가 좀 저감이 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사담인데요. 지금 스피커로 들어서 좀 그런데 다음에 이어폰 헤드폰을 꼭 들어보십시오. 좋은 이어폰 헤드폰으로요. 이거는 그냥 사담이고, 이건 일부는 제 머리로 녹음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마이크로 꽂았고요. 일부는 이게 보이는 것처럼 더미 애들을 이용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처음에 녹음을 할 때는 굉장히 계속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누가 옆에 오나 아까 사람 걸으면 진짜 걸어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오싹되는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생전 내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소리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음반들이 앞으로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왜? 개인형 오디오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이어폰 헤드폰 기반인데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들은 스피커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저게 빨간 스텝 있죠? 빨간 원안에 들었을 때만 소리만 나고 바깥으로 나가면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피커를 이용한 개인형 오디오입니다. 어디에 사용되냐? 광고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내 가게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야, 냉면 싸 먹으러 와. 그러면 오실 수 있겠죠. 다른 집에서는 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소음을 갖다가 이렇게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시각장애인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연합에서 음향평가사 일을 좀 해줬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얀 막대기 주고 이렇게 하면 시각장애인들한테 우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고마운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자기가 활보하는 걸 원합니다. 그분들도 인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꼭 시각장애인이라는 것들이 하얀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작대기 안 가지고 외워서 다닌답니다. 근데 이거는 소리가 빛처럼 레이저처럼 날아갑니다. 근데 그걸 따라서 가면 지 가고 싶으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불이 나도 도망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기술들이 바로 미래형 음향기술 중에 하나의 초음파 기술들입니다. 초음파 스피커 기술들입니다. 굉장히 음향공학 분야는 힘들지만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많은 그 가능성이 있는 학문 분야이고 인간이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학문입니다. 예. 젊은 분들 있잖아요. 좀 내가 소리도 좋아하고 일단 음악도 좋아해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음향공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음향을 공부하시고 또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귀가 민감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민감합니다. 네. 민감한데, 둔감할 때도 많습니다. 너무 신경을 쓰고 살 필요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미술하시는 분들이 늘 미술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네. 예. 제가 받는 질문 중에서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제가 굉장히 좋은 오디오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찬 오디오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앞쪽에 계신 분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건요. 음향공학이 가장 발전한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고 또 그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음향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음향공학을 배우고 싶다. 사실 지금은요, 여러 가지 동영상 채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많은 동영상 자료가 강의들이요, 오픈, 유니버시티, 이런 것 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영어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예, 그렇게 사실 공부를 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 제일 발달된 나라는 유럽입니다. 왜냐 그러면 특히 독일이라고 하면요, 심리 음향적인 연구가 가장 체계적으로 발달된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 응용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쪽에 많고요.
뭐 아까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어떤 전기 음향 설비들 있잖아요. 그거는 유럽이 독보적으로 앞섭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생산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하느냐? 그거는 중국이 거의 80% 90%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세워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음향 수준이 어떻게 되냐? 기술적인 수준은 그렇게 많이 뒤처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음향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수준, 그다음에 미국 음향학회나 뭐 세계 오디오 학회라든지 그게 게재되는 논문의 수준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공무원들, 아니면 뭐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뒤처집니다. 유럽에 비해서 50년이 뒤처지고요. 일본에 비해서는 30년이 뒤처진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올라와줘야 이제 음향 산업이 발달이 되고 이제 되겠죠. 네. 기술적인 수준만큼은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수준만큼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재미난 강의 해주신 우리 이신열 소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디슨은 1877년에 축음기를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이 기계를 만들었을 때는 그 유언을 목소리 그대로 남기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 발달로 인해서 음악을 과학의 세계로 이끌고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해주면서 많이 발전하리라고는 그 당시 에디슨은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상 외로 우리나라에서 음향공학이 많이 발전해 있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과나무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